저희들의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사법부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에 따른 명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이뤄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정부나 자본으로부터 조종을 받는 사법부라는 비아냥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고 검증되는 또한 노동에게 전망을 주는 이런 판결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의 역할과 그리고 노동조합으로서의 몸부림을 분명하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자 방송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통상임금 판결 선고가 결국 연기됐는데요. 지난 5일 47,000 조합원의 이름으로 사법부의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앞에서 이경훈 지부장이 1인 시위를 펼쳤습니다. 피켓 글귀에도 나와 있듯이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이 47,000 조합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정의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8일 울산과학대 노동탄압 분쇄 파업 투쟁 승리, 울산 노동자 결의대회가 울산과학대 정문 앞에서 개최됐습니다. 하반기 조합원 교육의 외부 강사 교육 시간을 통해 사회 저명 인사 강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임금 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이 상견례를 본관 아반떼룸에서 가졌습니다. 이번 주 기획방송은 특별 초청 강연, 김제동이 2014년을 다시 여는 이야기 제3편입니다. 지난 28일 울산과학대 노동탄압 분쇄, 파업 투쟁 승리 울산 노동자 결의대회가 울산과학대 정문 앞에서 개최됐습니다. 울산과학대의 노동탄압 만행을 규탄하며 청소 노동자들의 130일간 파업 투쟁을 지원하는 자리였습니다. 본대회에서는 비인간적인 노조 탄압에 대한 일련의 보고와 투쟁사와 연대사가 이어졌습니다. 하반기 조합원 교육의 외부 강사 교육 시간을 통해 사회 저명 인사 강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5일, 22일, 29일엔 영화배우 명계남 씨가 초청되어 명계남의 세상 공부란 주제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엔 영화배우 문성근 씨를 통해 경제와 통일,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야기하였고 31일엔 국립안센터 원장과 서울대 교수를 역임한 박재갑 원장을 모시고 금연에 대한 주제 강연이 펼쳐지며 조합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이 상견례를 본관 아반떼룸에서 가졌습니다. 이번 상견례는 2014년 단체 교섭 합의에 따른 임금 및 통상임금 개선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1차 본회의를 겸해 진행되어 조직과 자문위 구성이 승인 완료됐습니다. 이경훈 지부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노사가 함께 중지를 모아 진정성 있는 안을 마련하고 사측의 전향적인 인식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윤갑한 사장은 실무 협의를 통해 체제안의 접점을 찾을 것을 답하며 마무리됐습니다. 진짜 그거 오랜만이네. 그분의 글귀가 그렇게 크게 붙어 있으면 거기에서 함께 일했던 노동자와 그분들을 그리는 글귀들도 사실은 이 공장 곳곳에 그리고 노동자들이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글귀들이 함께 걸려 있어야 그것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북선 누가 만들었습니까? 거북선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습니까? 이순신 장군 부하들이 다 만들었습니다. 쇠가 빠지도록 전부 다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백점 취급받고 왕들한테 핍박받고 양반들한테 핍박받던 그 사람들이 의병이 돼서 일어나서 양반들 다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 왕은 이것들은 가마 타고 도망갔습니다.
이것들은 도망을 갈 때도 가마를 쳐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자기 나라 지 나라 버리고 왕도 도망가고 신하도 도망가고 양반도 다 도망갔을 때 이 땅을 누가 지켰던 것 같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백정들이, 노동자들이 진짜로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훌륭한 인물이지만 이순신 장군의 부하들도 거북선을 만들었던 노동자들도 반드시 기억돼야 합니다. 그들을 잊지 않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잊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구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구기 종목 중에 공을 가지고 하는 종목 중에 유일하게 인간이 들어가야만 득점이 되는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노동의 가치를 가장 잘 드러낸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건 다 공이 들어가면 득점입니다. 물론 미식축구는 공하고 사람하고 같이 들어가서 득점이 되긴 합니다만 공만, 사람만 들어가는데도 득점이 되는 스포츠는 야구가 유일합니다. 다른 건 다 공이 들어가면 득점이에요. 농구도 골대 들어가면 끝이고 축구도 공이 들어가면 끝이고 탁구도 공이 들어가면 끝이고 모든 구기 종목이 공 위주이지만 야구는 사람이 들어가야 끝납니다. 그것도 인간적입니다. 홈에 들어가야, 집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와야 경기가 끝이 나고 1점이 납니다. 그래서 남자들한테 여러 가지를 알려줘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그러니까 야구를 보면서 남자들은 느끼세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1루, 2루, 3루 거기 서가지고 전부 다 불안하게 떨고 있는 거 맞죠? 불안하게 막 공 오면 잡히고 막. 근데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떡하우스에 딱 앉아 편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집이 최고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 아내 말을 잘 들어라. 이 인간에 대해서는 좀 더 할 말이 많습니다. 이렇게 막 이럴 때 제일 행복합니다. 마이크 들고 얘기할 때,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사람들이 웃을 때 제일 행복하다가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우울합니다. 집에 가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소파에 이렇게 앉아서 텔레비전 보다가 오늘 하루 종일 했던 얘기들 생각하면 아이고 새끼야 니나 잘해라 이 새끼야. 여러분들 그런 경우 없으니까 화장실 변기 위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갑자기 내가 너무 소스라치게 부끄럽고 막 그리고 진짜 나를 알게 되면 모든 사람이 떠나버릴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 두려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똑같이 느낍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고민합니다. 이상적인 자기와 현재의 나를 비교해놓고 늘 현재의 나를 때리는 쪽에 속합니다. 요즘은 조금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 4년 동안 그 정신과 신경 분석을 받았습니다. 정신 분석을 받았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하는 과정을 그대로 거쳤습니다. 예, 그래서 그 4년 동안 한 정신과 상담 그것이 인간 김재동을 제가 저를 좀 알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을 물으신다면 원래는 제가 노무현 대통령 노제였는데 지금 그것과 더불어 정신과를 찾아가서 내 발로 찾아가서 연예인임에도 불구하고 연예인 별거 아니지만 그냥 얼굴이 알려졌으니까 일단 얼굴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과에 가서 내가 요즘 힘듭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제 인생에서 내렸던 가장 훌륭하고 멋지고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정혜신 박사님을 만난 거, 쌍용차 와락을 만드셨던 정혜신 박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받았던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법륜 스님을 만난 거. 그래서 제가 정신적 어머니와 아버지를 동시에 만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법륜 스님 맨날 저보고 그래요. 아이고 스님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네 꼬라지 이상으로 살라니까 힘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요. 그게 뭐 어때요? 일은 열심히 하고 인생은 대충 살아요. 스님도 가끔 집에 누워 있으면 그래요. 그래서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엄마는 아직도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걸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원래 팔순인데 집구석에 들어오면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새끼가 밖에 나가서 마이크 들으면 그래 말을 잘한단 말이가 희한한 새끼다 그러죠. 말을 전혀 안 합니다. 저는 혼자 있을 때는 또는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잘 안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버섯이었어요. 맨날 음지에 가만히 혼자 앉아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가졌던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제가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엄마는 늘
그 언론에 인터뷰하고 이런 거 진짜 좋아합니다. 할 맛이 80이라 언론 뭐 이런 거 뭐 인터뷰하고 이런 거 억수로 좋아합니다. 또 교회 나가지고 막 그런 거 약간 자랑하고 알지요 어떤 느낌인지. 또 할 맛이 미치겠습니다. 대구니까 또 뭐 전부 다 뭐 교회 나가면 뭐 아들 빨갱이로 키워놨다 하고 또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또 할 맛이 또 뭐 그것도 열받아가지고 막 하다가 또 뭐 맨날 내한테 전화가지고 이 빨갱이 맞나? 제가 맨날 우리 엄마 보고 그럽니다. 엄마 볼 때 내가 빨갱이 같습니까? 안 빨갱이 같습니까? 그러더니 그게 뭐가 중요하는 내 새끼인데 하고 40에 혼자 되셨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께서는 38에 돌아가셨고 연상연하 커플이었는데 근데 그 시절에는 그때 그게 다 흔했습니다. 어린 사람이 오히려 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38에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저보다 이제 3년을 덜 사신 거죠. 나이로만 치면.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는 늘 언론에 인터뷰할 때마다 그 6남매 키우면서 40살부터 정상과학으로 수술해온 본인이 자랑스럽다라고 얘기를 늘 합니다. 근데 완벽한 수절이 아닙니다. 딱 떴는데 새벽 2시인가 3시인가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너무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렴풋이 눈을 떴는데 그 문풍지 발라놓은 그 방으로 달빛이 약간 들어오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앉아 있었고 그 동네 아저씨가 우리 엄마 손을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싫어하는 눈치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제가 저는 총명한 아이였기 때문에 그대로 자는 척을 계속했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나는 노력하지 않으면 엄마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다. 웃긴 얘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거였습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누군가를 많이 웃기거나 아니면 열심히 노력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사실은 엄마를 내가 되게 미워했습니다. 그 엄마인데도 더러운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 엄마인데도 밉고 나로는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제가 그 정신과 분석을 받기 전까지 제 인생을 가장 괴롭혔던 아마 무의식 속에서 엄마와 느꼈던 불화 그리고 내 존재에 대한 불안 같은 거였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좋았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이제 내가 혹시 남자 한 명 소개시켜 줄까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그래요. 이놈의 새끼야, 내가 남자가 필요했는 줄 알았나? 사람이 필요했지. 그랬습니다. 다음 주면 구대 대표 및 대의원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다 거기서 거기다라는 식의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조합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활동가를 뽑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일 겁니다. 다시 한번 공약과 그 사람의 됨됨이 등을 꼭 살펴서 후회 없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조합원 여러분이 바라는 활동가를 만드는 유일한 길일 거라 생각하며 이번 주 노동자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 소감이나 궁금한 점은 현대지부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현대자동차지부 어플을 다운받아서 이용해주세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노동자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